자, 원의 방정식 파트도 마찬가지로 최상위권 문제,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교과서별로 또는 뭐 EBS 교재들로 좀 총정리해서 모아봤고요.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C1이라는 원이 C2의 둘레를 2등분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C1은 지금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C1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1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봅시다. C1에 한번 그려보면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1이다. 이렇게 바로 체크할 수 있겠고, 근데 이 C1이라는 녀석이 C2의 둘레를 2등분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2가 요렇게 그려지는데 둘레가 2등분이 돼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현을 그었을 때, 이게 C2라고 했을 때 이 C2랑 C1이 만나는 공통현 있죠? 요렇게 이 공통현이 이 C2의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됩니다. 우리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또는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교점이 있으니까 얘네 둘을 이어줬을 때 얘가 C2의 중심을 지나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C2라는 녀석은 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x 더하기 a의 제곱이고 y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겠죠. 자, 여튼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지금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공통현이 바로 이 빨간색 선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빨간색 선이 공통현의 길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지름이 되겠죠? 누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바로 요 녀석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 그게 반지름이잖아, C2에. 그게 지금 4랑 같으면 된다라는 거니까 얘는 양변 제곱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얘가 16인데 1이 넘어가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원의 중심 C2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그 C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구해놨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리고 원의 중심 0,0이 있는 겁니다. 0,0하고 얘랑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얼마냐, 이게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OC라는 거는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근데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미 구해놨으므로 답은 루트 15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핵심은 너네가 이 둘레를 2등분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 확실하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둘레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원의 중심을 공통현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공통현이 지난다,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버 2 문제도 같이 볼 건데요. 자, 그림과 같이 원 밖에 한 점 A에서 원 5,4를 지금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어요. 그죠? 원 밖에서 접선 그으면 두 개 생기는 거 알죠? 그랬을 때 만나는 지금 이 현 있죠? 이 B라는 점하고 C라는 점은 두 개의 교점인데 이 현의 길이가 지금 2루트 6이래. 자, 그럼 우리 문제 파악 바로 해보면은, 자,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에서 지금 쭉쭉 접선을 그린 건데요. 이 도형 파트, 특히 원반 같은 경우는 너네가 문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냥 막 계산으로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니까 이렇게 3이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죠. 그 A라는 점은 점의 위치를 몰라. 그냥 냅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을 이은 지금 요 현의 길이가 지금 2루트 6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 당연히 현이 나오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면 안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현을 딱 수직 2등분해서 내려줘야겠죠? 그러면 이 하나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정리를 해보면은 9는
6 더하기 지금 모르는 녀석의 제곱이니까 x제곱은 3, 즉 저 길이는 루트 3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A까지 한번 이어주는 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원의 중심에서 A까지 한번 선을 그려보세요. 그럼 너네가 이게 관찰이 되면 되게 좋은데 여기 90도죠? 그리고 여기도 90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각은 공통각이에요. 그럼 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닮음인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소스인데 요렇게 지금 크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죠. 여기가 원의 중심 O고 여기는 A, 그리고 여기는 접점 B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요 삼각형이랑 지금 현에다가 쭉 그은 수선 있잖아, 그지? 여기 이거 현의 길이 절반이니까 여기는 루트 6이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점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는 루트 3이 돼야겠고 여기 길이는 3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닮음인 삼각형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가 공통각이고 여기 90도 그리고 여기도 90도니까 이거 지금 AA 닮음인 거야. AA 닮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지금 닮음인 겁니다.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냐? 이 조그만한 거를 쌤이 이렇게 뽑아 볼게요. 요렇게 뽑아줬어. 조그만한 거를 90도가 여기로 오게끔. 그럼 여기가 M이고 여기가 O, 여기가 B겠죠? 자, 그럼 이 조그만한 삼각형의 길이는 루트 3, BM은 루트 6, 여기는 3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얘 대 얘는 누구랑 같다? 얘 대 얘랑 같다. 이렇게 닮음이겠죠? 그럼 닮은 B를 A, B를 모르니까 여기를 이번엔 K라고 둡시다. 그럼 3 대 K는 루트 3 대 루트 6이므로 루트 3K는 얼마가 돼야 돼요? 3루트 6이 돼야겠네? 그럼 K는 얼마냐? 3루트 2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했네. 3루트 2라는 거 얻어냈네요. 그럼 여기 90도니까 전체 OA의 길이라는 것은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3루트 2의 제곱 더하기 9, 3의 제곱, 이게 OA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9의 18 더하기 9, 요게 OA의 제곱인 거니까 OA의 길이는 얼마? 3루트 3이 돼야겠죠? 자, 그럼 여기는 3루트 3이다 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럼 3루트 3이 나왔고 지금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ABC의 넓이, 즉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OA의 길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3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길이가 지금 2루트 3이라는 거죠? 왜냐? 전체가 3루트 3인데 요만큼이 루트 3이니까 남은 길이는 이렇게 2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 2루트 3이 삼각형의 지금 높인 거예요. 얘가 높인 거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B하고 C랑 이어주는 이 현의 길이겠네?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얼마야? 이미 주어져 있잖아. 2루트 6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자, 그럼 밑변의 길이 2루트 6이고요. 높이는 방금 구한 2루트 3이고요. 거기다가 넓이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얘는 계산했을 때 얼마가 되죠? 2랑 하나 약분되고 2루트 18. 그럼 넓이는 얼마냐? 6루트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 S제곱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제곱해주시면 7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72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버 3.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2인 P에 대해서, 자, 이거 거리의 비가 3대2면 무조건 이거 원방이죠? 눈치채셔야 됩니다. 바로 한번 식을 써보자. 그럼 P의 좌표를 x, y라고 둬주시고, 자,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는 몇 대 몇이다? 3대2다. 요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럼 AP라는 길이는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 물론 여기 루트 붙어야 되죠. 자, 그럼 이거 미리 계산해주자. 얘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3BP라는 값은 2AP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내가 지금 AP의 길이 계산한 거니까 여기다가 2 곱해줘야 되고요. 그거는 같다. 3배의, 이번엔 BP의 길이 계산해 봅시다. 그럼 B는 2,0이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y겠죠? 그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 주세요. 그럼 4에 x제곱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오른쪽은 9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자, 여기까지 계산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36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5x제곱 더하기 5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0x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5로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x는 0이다. 즉 x 마이너스 6의 제곱 y제곱은 36이다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방을 구해냈고, 그럼 상황 이해를 좀 해보시면은, 자, A라는 점은 여기 X축, Y축이 요렇게 있을 때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0에 위치를 하고요. B라는 점은 2,0에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은 6,0에서 원의 중심을 갖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밑변의 길이는 지금 A, B를 밑변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PAB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A랑 B의 길이를 이어준 걸 우리가 밑변으로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뭐 요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겠고, PAB를 맞지요? 그리고 아니면 뭐 요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겠고, 되게 여러가지 P는 그냥 원 위의 점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밑변이 고정된 상태라면은 높이가 가장 높아야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그지? 그 얘기는 이 녀석의 이 밑변에 대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직선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는 선을 그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점에 P가 위치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그 P는 사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었을 때 반지름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6이 되는 값이지. 그래야 제일 멀리 떨어질 수 있잖아, 그지? 요렇게 90도가 되니까.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요렇게 PAB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요 넓이를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얼마였냐면 5가 되고 높이는 6일 때, 즉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15가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똑같이 이번에는 4번도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인데요. 자, 이거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런 원방 문제에서 넓이 최대값이 나오면 밑변이 고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밑변이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도 지금 APB니까 사실 밑변은 AB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시면은 루트 16 더하기 16이니까 얼마죠? 4루트 2겠죠.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넓이가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 요건데, 우리가 요거는 어떤 방법으로 좀 쉽게 풀 수가 있냐면, 원의 중심이 0,0이죠. 자, 그럼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 원에서 직선이 요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원 위의 점, 이 빨간색으로 쌤이 체크하는 건 전부 다 원 위의 점이죠. 그죠? 그럼 이 원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게 바로 높이가 될 텐데, 가장 최대가 되는 거는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신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때 개념적으로 우리가 최대, 이 점이 P가 위치할 때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그러면 D 더하기 R은 최대가 될 거고요. 그럼 반대로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반대로 D에서 R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치했을 때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지. 그럼 D-R은 최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럼 얘도 원의 중심이 0,0인데 이 AB를 지나는 직선을 그럼 구해야겠다. 그럼 기울기는 1이죠. 기울기는 1이고 아무 점이나 대입을 하면은 x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
1 더하기 1 루트 분의 4 절대값 요렇게 표현이 되니까 루트 2분의 4 계산하시면은 2루트 2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루트 2가 될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온 거니까 여기다가 반지름 루트 2죠. 그럼 반지름을 더해준다면은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가 루트 2가 최대값이다. 즉 3루트 2가 높이의 최대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최대값이 3루트 2가 나왔으니까 넓이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밑변 4루트 2 높이 3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그냥 12죠. 그래서 답으로 최대값 12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버 5번 원이 이렇게 쌤이 이거 미리 그려놨는데 이해를 위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두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즉 4,0이 원의 중심이니까 이 4,0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요렇게 쓸 수 있어야겠네. 너무 당연한 접근이지, 그지? 그럼 이 직선은 y는 mx-4m이 될 거고요.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접한대. 그럼 뭐야 이거? 개념이 뭐니? 원이 딱 있을 때 접한다 라는 얘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0,0이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좀 바꿔주시면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 직선과 0,0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봅시다. 그럼 얘는 m제곱 더하기 1 루트 분의 0 곱하기 0이고 마이너스 4m의 절대값이겠죠? 이게 지금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양변을 제곱해주자. 그럼 얘는 m제곱 더하기 1분의 16m의 제곱이 되고 그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16m제곱은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럼 15m제곱은 플러스 1이 되니까 m제곱은 얼마다? 15분의 1이다. 그래서 m은 둘 다 나왔네요. 루트 15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직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두 직선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우리 한번 직선을 계산을 해봅시다. y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일단 두 직선 모두 4,0을 지나야 돼요. 그죠? 4,0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데 한 녀석은 기울기가 루트 15니까 뭐 대충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른 한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이니까 반대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기울기가 서로 완전 반대니까요. 자, 그럼 요렇게 그렸을 때 얘가 지금 두 직선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거는 요렇게가 되겠죠,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얘를 높이라고 잡아볼까요? 이 4,0을 요거를 높이라고 잡아버리면은 반대로 누가 밑변이 요렇게가 밑변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높이는 4라고 주어진 상황인 거고요. 그럼 두 직선의 y절편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네. 그지? 그럼 y절편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직선은 루트 15분의 1 x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 x 플러스 루트 15분의 4. 자, 그럼 여기는 루트 15분의 4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4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좌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아니라. 그럼 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럼 루트 15분의 4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요렇게가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네. 루트 15분의 8이 밑변의 길이가 된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루트 15분의 8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은 루트 15분의 16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럼 얘를 유리화하면은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A는 16이 되는 거고 B는 15가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31이 되겠죠? 요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넘버 6. 자, 원에서 그러니까 원 밖의 점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수직. 요것도 하나의 개념으로 좀 알아두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나오면은 킬러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수직이 돼야 된대. 그럼 우리가 수직으로 한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금 잘못 그렸네요. 그럼 원을 이렇게 다시 그어주고 수직이 되려면은 그렇지 요렇게 그어야겠지. 그럼 원 밖에서 지금 이 원에다가 두 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지금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얘들아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 선을 내려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 전부 다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수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정사각형이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지체하면 안 되는 거야? 지체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요 점은 0,a이고 원의 요 점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잖아.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사각형은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지. 그지? 이거는 왜 그래? 이거 45도 삼각형이니까 그런 거죠. 그죠?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쭉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게 2루트 r이 돼야 되는 거야. 정리되지? 그럼 0,0이라는 점하고 0,a라는 점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냈을 때 그 길이가 2루트 r이 되면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해보면은 0 더하기 a제곱의 루트,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r은 얼마냐면 반지름 2잖아. 그지? 그럼 거기다가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게 2루트 2가 되면 되겠네. 맞지요? 그럼 얘는 절대값 a가 2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양수 a 값은요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 2루트 2다. 요렇게 답을 내주면은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소스입니다. 이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수직한다. 이 개념은 정사각형이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둡시다. 자, 그 다음 넘버 7번 12번 문제 보실 건데요. 두 직선이 서로 동시에 접하고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이거지. 그럼 쌤이 요거 두 직선을 지금 그려볼 건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 평행합니다. 그죠? 기울기가 같다 우리가 평행한다 라고 배웠잖아. 그럼 지금 평행한 두 직선을 그어주세요. 요렇게 그 사이에 지금 원이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동시에 접한다니까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요거 상황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요렇게 원이 이렇게 둘 다 접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원은 심지어 원점을 지난다니까 0,0을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문제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가 결국에는 지름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결국에 반지름의 길이랑 같은 겁니다. 이 r이 점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됐으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우리 어떻게 구해? 직선 중에 아무거나 얘를 y는 2x 더하기 9라고 두고 얘를 y는 2x-1이라고 뒀을 때 아무나 지나는 점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지나는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대입해보면 1,1 지날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 이제 1,1하고 y는 2x 더하기 9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있으시면 되는데 2x-y 더하기 9는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1,1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봅시다. 그럼 얘는 루트 4 더하기 1 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9의 절대값이니까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얼마가 되죠? 1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약분하시면은 2루트 5가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r이 이 거리가 같은 거니까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의 값은 얼마야? 반지름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을 우리가 얻어냈으니까 이 제곱의 합이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뭐 원의 중심에 대한 힌트는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의 중심에 대한 힌트도 있어요. 왜 있냐? 이 원의 중심은요, 어떤 직선이 지나가냐면 요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행한 직선이 지나가야 돼요. 맞죠? 이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인데 둘의,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여기다 y축을 그으면 둘의 y절편 차이가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겠죠? 왜냐면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거리랑 반지름으로 같아야 되니까 요 값의 차이랑 요 값의 차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y절편이잖아. 그럼 이 첫 번째 직선의 y절편은 9고요. 두 번째 직선의 y절편은 -1이니까 똑같은 거리의 위치를 하려면 여기 y절편은 5가 돼야겠지. 아, 5가 아니구나. 4가 돼야겠지. 그래야 여기서 여기까지도 5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5가 되겠죠? y절편의 차이가. 자, 그럼 기울기는 똑같이 2x인데 y절편이 4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네. 맞지? 그럼 이 원의 중심을 a, b라는 점을 이 y는 2x 더하기 4가 지나가면 되니까 어떤 식이 또 생기냐? b라는 값은 2a 더하기 4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b의 좌표를 여기다 넣어주셔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2a-4의 제곱이 5와 같다. 근데 이 원은 0,0을 아까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시면은 a제곱 더하기 0,0이니까 4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16은 5다. 즉 5a제곱 더하기 16a 더하기 1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플러스 해주면 되죠. 그럼 5a 더하기 11 또는 a 더하기 1은 0이기 때문에 a의 값은 -1 또는 -5분의 1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넣어서 원방 두 개를 써봅시다. 첫 번째 원은요, a에다가 -1을 넣어주면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에 마찬가지로 -1 넣어주시면은 y-2의 제곱, 그게 5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원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긴 한데 a에다 -5분의 11을 넣으니까 x 더하기 5분의 11의 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5분의 11을 대입하면 5분의 11에다가 2를 곱하니까 22, 여기서 5분의 20을 빼는 거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y 더하기 5분의 2의 제곱, 그게 5다. 요렇게 원을 두 개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겠죠? 자, 마지막 문제 8번인데요. 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기 위한 상수값. 자, 그럼 방정식이 원이 돼야 된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너네가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은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1이 되는 건 아니라 그냥 여기 오는 개수값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정리해보면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또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여기 반지름이 있겠죠, 그죠? 이 반지름의 제곱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원의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개수가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개수부터 한번 볼게요. 이 x제곱의 개수는 1이고요. y제곱의 개수는 -2분의 1의 k, 그리고 k-3이니까 얘네가 지금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요거 2차 방정식 풀어주면은 양변에 -1을 곱합시다. 그럼 -2는 k 곱하기 k 빼기 3인데 이거 전개하시면은 k제곱 -3k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k의 값은 1 또는 2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k에다 1 먼저 넣어보자. 그럼 x제곱 그리고 1을 넣으면은 아마 자동으로 플러스 y제곱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같다고 한 거니까. 자, 그럼 k에다 1을 넣었을 때 여기 뒤에 거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1의 제곱이고,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4랑 1이 더해졌으니까 여긴 4겠네요. 그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얘는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k가 2일 때 계산을 해보시면은 k가 2일 때는 식이 x제곱 똑같이 이제 y제곱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y 더하기 2는 0이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고, 제곱하면 4랑 4가 넘어가야 되는데 2가 넘어가니까 6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2에서 원의 중심을 가지니까 지금 문제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보면 0 더하기 1, 즉 그냥 1이다. 어렵지 않게 1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